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이시티입니다. 이 조이시티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해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아마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시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최근 기사 내용인데요. 이 조이시티에 대해서 주목하라라는 타이틀로 해서 리포트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전쟁 게임 성장 지속해서 따끈따끈하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8월 28일 날 나온 겁니다.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이시티의 주요 전쟁 게임의 매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성장성을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고, 전쟁 게임의 흥행으로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61억, 68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지났죠. 3분기, 4분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사 분석자의 생각을, 의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조이시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54%가 올랐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그림을 보여준 상태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꾸준히 조이시티를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뭐 최근에 비중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줄였다가 다시 매수를 해주는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도가 나오고 기관들은 다시 매수가 들어와 주는 모습이 약간 엇갈리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차트는 현재 썩 그렇게 완벽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늘 햇빛, 안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개라는 것은 현재 주가가 아직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 추세 상승 회복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상향되고 있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흐름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안개 구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때 동사의 성장성이 있다면은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트적인 면은 세모라고 하니까 수급적인 면은 어떤지 살펴보니까 단기적 관점과 중기적 관점으로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5일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기 관점에서는 주식을 모아 왔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시총 대비해서 0.65%의 비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팔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기적 관점에서 합산 개념으로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합산 개념으로 보니까 매도입니다. 차트가 중기적 관점으로 큰 그림을 살아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외국인이 사던 기관이 사던 매수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5,700주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568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약간 간을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해당 내용 점검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5일간 강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뚜렷하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의 뚜렷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일주일간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는 반대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4주간 순매도 상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기관 수급 유입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대죠. 외국인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인데 기관은 매도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은 순매수인데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수급이 서로 엇갈리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시티를 제가 아까 서두에 올라가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간상 차트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흐름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조이시티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한 10년간 차트를 이렇게 촘촘하게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조이시티는 2012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상한가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최근에 추세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좀 추세 반전이 되었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2010년도부터 현재 2020년 8월 30일 거의 10년 가까이의 수급을 촘촘하게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은 2015년도까지 안 좋았고요. 계속 팔았고요. 그 다음에 흐름이 약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부터는 조이시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2016년도까지 팔았고 비중을 좀 높였다가 다시 관심이 없다가 팔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관 수급의 유입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든 거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은 이미 강하게 올해 들어와서 조이시티를 매수를 해줬고 주가도 연초부터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기관 수급이 만약에 강하게 유입된다면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합해져서 주가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을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시티, 전쟁 게임들의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ARPPU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표 게임 캐리비안의 해적의 경우에는 2019년 분기 평균 약 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2020년 올해 2분기 기준 130억 원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까 외국인들은 2019년도부터 주식을 매수했죠.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비안의 해적 출시 약 1년 6개월 뒤 출시된 건십 배틀의 경우 매출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는 100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 게임 매출 성장이 3분기, 올해 3분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61억, 전년 대비해서 43.8%, 68억, 105%로 성장할 걸로 전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성장세가 나오는 것을 빨리 캐치를 못했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그 성장성을 사전에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연초 2020년 3월 저점을 얘기하는 거죠. 3월 코로나 대비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여 차익 실현이 일부 있었던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기존 게임 전쟁의 성장만으로 매분기 6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해졌으며 같은 장르의 IP를 활용한 신작이 다수 출시된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2021년 순이익은 305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 기준 PER 9배에 불과하다. 게임주인데 9배에 PER이 9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올해 4월 달부터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장의 초입이라고 4월달에 얘기를 했고요. 견고한 체질에 기반한 실적 개선세. 5월달 접어들어서는 연중 모멘텀 풍부. 6월달은 장거리 경주에는 자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7월달에는 우리가 찾던 어닝 서프라이즈, 7월 28일에는 상반기보다 더욱 기대되는 하반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매 분기마다 매출액이 성장하는지를 살펴보니까 2018년도 중반부터 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렇게 분기별 매출액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매출액 3년 이평선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액 1년 평균이 좀 감소를 했다가 1년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으며 2019년도부터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올해 들어와서 강한 매출 성장세가 있을 걸로, 특히 하반기에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성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2.52%인데요. 흐름을 보니까 2019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ROE가 올해 들어와서 자기자본 회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ROA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ROE가 10% 이상인 기업에 주목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비용을 제외한 ROA가 5% 이상 상승하는 기업이 좋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안정성은 어떠한가 라고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동 비율, 자기 자본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더니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부채는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게임주가 현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산이 좀 증가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돈이 들어와야 자산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유동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소했다가 2019년도 중반부터 해서는 유동 자산 증가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있고, 유형 자산과 자기 자본 증가율이 이렇게 다들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수익성, 매출일 관련된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더불어서 자산 증가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기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보니까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급과 차트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성장성과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면 수급이 더 개선이 되고 차트의 모습은 아름답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눈에 좀 띕니다. 해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이시티의 가격이 18,55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20일 평균가와 기관의 20일 평균가가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단기에 좀 들어와주고 있어서 기관 투자가의 중기적 관점의 평균 매수가를 보니까 18,825원이에요. 다시 볼까요? 18,825원. 그리고 현재 조이시티 값은 18,550원.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18,550원 인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18,850원을 만약에 주가가 위로 돌파를 해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주가가 상승을 추가로 더 할 건지 아니면 살짝 가격 조정이 더 나올 건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 기준해서 주가가 안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825원이 정확하게 지지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올라서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아니야, 18,825원 위로 올라가기는 지금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더 관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18,850원에 안착되는지 여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중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3분기 좋다 그러고 4분기 좋다고 하니 두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준다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이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시겠지만은
어, 좋은 주식을 선택하시면 항상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도 보시고 좋은 성과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